제 주변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엄청 비싸요. 아, 네. 1년에 한 1년에 소요되는 걸로. 안녕하세요. 육아지특키 안나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이들 신체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저는 서울의료원이란 병원에서 소아과 진료를 맡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예혜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기 진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정말 많은 엄마 아빠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키 정말 중요하잖아요. 키 정말 크게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네. 우리 아이들 키 유전적인 요인일까요? 환경적인 요인일까요? 키가 요즘에 엄마들의 공부 다음으로 중요한 그럼요. 이슈가 됐죠. 네. 네. 환경적인 요인이다, 유전적인 요인이다 말이 많은데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정도를 70에서 8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환경적인 영향은 한 20-30%로 알려져 있으니까 아이가 그대로 엄마 키를 닮는다, 이거는 아닐 수 있어요. 희망적입니다. 네. 그러면 그 계산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저희가 중간 부모 키라고 소아과 오시면 이제 의사들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적 지표인데요. 엄마, 아빠를 키를 더해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13을 더하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13을 빼요. 아, 네, 거기다가 2를 나누면 아이의 예상 키가 나와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문제가 환경적인 요인을 완전히 배제한 거고요. 또 그쵸. 엄마, 아빠를 딱 반씩 닮았다고 이제 무리한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계산법이 굉장히 오차 범위가 커요. 그래서 너무 작게 나온다고 슬퍼하시지 마시고 10cm 정도의 오차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조카가 아빠는 작은데 엄마는 큰 편이 아니에요. 이거 형부가 볼 거니까. 저희 조카가 얼마 전에 뼈 사진을 찍었어요. 네네. 그래서 결과가 뭐 175부터 180까지 클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아, 근데 훌륭합니다. 갑자기 조카 칭찬을. 네. 그래서 이 수치가 얼마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계산법보다는 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손목 사진을 보면은 아이의 뼈 나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이의 체중 키를 예측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신이 아닌 이상 절대로 맞출 수 없어요. 네, 지금 현재의 뼈 나이를 기점으로 해서 성장 속도를 예상하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 나가는 건데, 이 성장 속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아무도 병원에 어떤 그 명의가 와도 그 100% 예측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참고는 하지만 어쨌든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맞아요.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제 주변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 그리고 얼마큼 이걸 맞아야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다들 맞추고 싶어 하시는데 네. 네, 비용 때문에 겁이 난다. 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한 단계 낮은 뭐 영양제를 준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성장 호르몬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아무한테나 처방되는 약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군요. 네. 근거가 확실할 때, 치료의 효과가 확실히 있을 때 이제 처방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 하나가 이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거든요. 검사를 해서 성장 호르몬이 실제로 정상 아이에 비해서 적게 나오는 경우가 확인이 됐을 때 이제 처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이제 유전 질환이거나 치료의 효과가 확실히 밝혀진 질환에만 사실은 사용을 하는 건데, 최근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된 비보험 그런 상태로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변에서 은근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가 키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불분명해요. 그럼 그 주사를 오랫동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얼만큼 클 수 있다, 이거는 불분명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 주사를 맞아서 큰 건지, 우연의 일치로 클 아이였는데 주사를 맞춘 건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은 무조건 크긴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가 큰 키에서 어느 정도가 주사 효과인지 그쵸.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비보험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체중이 많으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 때 시작하면
하지만 비용이 엄청 비싸요. 아, 네.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이거를 굉장히 비싸죠. 얼마 동안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문제인 게 네. 네,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 맥시멈으로 맞추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아. 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가죠.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맞아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통이라든지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아이 갑상선 기능, 혈당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도 해야 되거든요. 아, 네. 주사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거예요? 주사는 매일 매일? 집에서 맞아요. 네. 아이들이 근데 그거 자체는 사실 적응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맞아요. 네. 검사 결과가 다 정상이고 네. 사실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야. 사실 이 성장 호르몬 무리해서 치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 요즘에 키에 관련된 영양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영양제를 먹으면 우리 아이 키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네. 특정 영양제, 특정 영양 성분을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성인 키가 커진다, 아무 부작용이 없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안타깝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키 크는 특수 성분을 가진 영양제가 지금 1년에 몇백만 원 정도로 팔려 나가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성분이 단기간에 몇 밀리미터 자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끝까지 먹었을 때 아이의 최종 키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직까지 입증이 되진 않았거든요. 아이가 다 큰 후에 최종 성인 키가 얼마인지 그 차이가 확실히 있는지 그게 입증이 되어야 이 영양제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키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뭐 활동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들은 유제품, 녹색 채소나 신선한 과일, 그리고 통곡물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들, 계란, 그리고 닭고기, 뭐 육류, 생선, 그리고 신선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골고루 먹이는 아이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보약이 있습니다. 키를 키우는 보약은 바로 잠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면이군요. 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의 3분의 2 이상이 분비가 되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뼈를 자극을 해가지고 그 뼈 말단에서 연골세포가 막 증식을 해서 뼈가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이제 분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비가 원활하게 나오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 잠을 자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수면 초반에 푹 자는 그 시점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가 초반에 깊게 꿀잠을 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낮에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그쵸. 몸을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리고 뭐 가렵거나 아프거나 이런 질환들을 잘 치료해주고 네, 그리고 수면 중에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덥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주는 거 이것도 꿀잠 자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꿀팁은 무료예요. 네. 성장 마구마구 호르몬 가져가세요.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비싸니까 이런 꿀팁부터 먼저 해보고 시도해보고 다음에 정말 안 되면 성장 호르몬 추천드릴게요. 요즘에 키즈 카페를 가면은 그 방방이 트램펄린이 무조건 있잖아요. 네. 그 있는 이유가 점핑을 하면은 아이들 성장판을 자극시켜서 네. 키 크는데 도움이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네. 맞는 말일까요? 사실 특정 운동이 키를 키운다? 사실 이거는 입증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성장판을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 있잖아요. 뭐 네. 줄넘기, 트램펄린 이런 것들, 농구. 근데 사실 특정 운동 종목보다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들 그리고 스트레칭하는 운동들 네,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골고루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많이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할머니들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 아이가 막 먹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한 입만 더, 한 입만 더 하면서 주시는 편이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정말 이 할머님들의 오래된 말씀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소화 비만은 다 괜찮다. 살은 다 키로 간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소화 비만은 키로 가는 게 아니라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조기 성인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그럼 그래서 네 할머니 보고 계시죠? 그렇게 마구 네. 먹이시면 안 됩니다. 비만 아니면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정상 범위고 어느 정도부터가 소화 비만일 수 있을까요? 신장별 표준 체중이라는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계산하는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가 20% 이상 올라가는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소화 비만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이거는 영유아 검진을 받으시면 이제 소아과 선생님이
계산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선생님, 우리 소아비만인 아이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소아비만인 아이들은 나중에 컸을 때 뭐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문제는 80% 정도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조기 성인 사망률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너무 무섭죠? 네. 아이들의 건강도 문제지만 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비만 아이들의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또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성조숙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조숙증에 의해서 성장판이 빨리 다치게 되는 거죠. 비만이 성조숙증을 유발하고 이 성조숙증이 키를 빨리 안 크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아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또 성인 비만으로 이뤄지기 전에 키 성장도 늦추고 성조숙증까지 이뤄지는 되게 총체적 난국의 그런 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절대로 네. 피해야 될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면 소아비만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살이 쪄서 오는 아이들의 어머님한테 네. 이 아이들이 뭘 많이 먹냐 이런 걸 많이 묻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의외로 우리 아이 밥 많이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뭘 많이 먹냐면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이런 거 많이 먹고요. 네. 달달한 주스를 많이 먹어요. 주스. 음료수. 이 아이는 갈증이 심해서 음료수를 하루 종일 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아이들이 짜게 먹는 경향이 있어요. 네, 진짜 동물 실험에서도 짜게 먹인 동물이 비만이랑 당뇨병에 잘 걸린다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식습관만 건강하게 해도 아이의 비만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게임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TV 시청 이런 것들 2시간 이내로 좀 줄이라고 하는데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쵸. 네, 게임을 하더라도 좀 움직이는 게임 있죠. 이런 것들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층간소음만 조심하시고 움직이는 게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이번에 네. 건강검진했는데 네. 과체중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쵸. 네, 이제 다이어트 프로젝트가 네. 들어갔어요. 네, 여기 하나가 이제 우유를 저지방 우유로 바꾸고 아. 네, 달달이 과자를 일단 더 이상 사지 않는다. 그쵸. 네. 그리고 주스와 패스트푸드 배달 음식을 반으로 줄이자. 아, 반으로 네. 줄이자. 네, 그 정도 가끔씩 가능할 못해요. 것 같아요. 네, 2분의 1 프로젝트 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포켓몬빵. 아. 네, 제 아이의 과체중 원인은 반이 이제 포켓몬빵으로 생각이 아. 되는데. 다행이에요. 구하기 힘들어서. 네네. 근데 요새 포켓몬빵 이후에 네. 후발주자로 네. 메이플빵, 아이고. 쿠키론빵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건 구하기 네. 쉬워요. 그리고 포켓몬 핫도그까지. 네.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끊어보자. 네, 네. 이렇게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네. 잘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지금 아직 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데 제가 6개월 정도 후에 네, 어떻게 됐는지 현실 가능했는지 네. 한번 말씀 다시 드릴게요. 오늘 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키로 인해 소아비만까지 방대하게 얘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키에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꼭 키워드를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키가 크려면 바로 꿀잠 자자. 꿀잠 자자. 자, 여기까지 육아의 치트키 안나였습니다. 닥터의 TV 예혜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